이 식에서 우리는 fa가 1이라는 것과 f'a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다. 그럼 먼저 접선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f'a 값도 알고 있고 fa 값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y절편이 4라는 것은 0,4를 지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 3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fx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대입을 해주고 또 미분해서 대입을 해주면은 b와 c에 대한 식 2개가 나오고요. 이거를 연립해주면은 b는 -2, c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한 걸 여기 넣어주면은 fx식은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f1의 값을 물었기 때문에 x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은 -5가 나와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선을 x는 알파, 이 선을 x는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좌표를 이렇게 다 작성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유일한 조건은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A, B의 길이는 B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뺀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CD의 길이는 A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통분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알파가 1-베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의 y좌표랑 C의 y좌표가 같다 라는 것을 통해 이 식을 적을 수 있고요. 이 알파 자리에 1-베타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얘의 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2의 베타승은 3분의 2 그리고 이걸 여기 넣어주면 2의 알파승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구한 거를 여기 넣어주게 되면 모든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는 알파는 3과 같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모든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사각형 ABCD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까 알파 베타는 로그로 바꿔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에서 b-a가 3분의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곡선에서 직선을 빼게 되면은 b 같은 경우는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서 플러스가 나오지만 얘 같은 경우는 곡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b-a는 그냥 이 곡선에서 직선 값을 뺀 이 값을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m이 -3분의 4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진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뽑아낼 수 있고 미통일을 시켜준 다음에 요거에서 요것을 뺀 값이 양수가 되려면 얘가 더 얘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시켜가지고 n을 날려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n이 15보다 작다. 즉 항상 OK가 되기 때문에 2번, 3번을 통해서 K 값들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K가 적어도 3은 돼야지 n이 12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는 3부터 6까지만 대입을 해볼 건데 왜냐면 K에 7을 대입했을 때는 12개가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3부터 6까지만 대입해 보겠습니다. K에 3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n은 1부터 12까지 12개가 나옵니다. K에 4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n의 값은 1부터 13까지 13개 K가 5일 때는 똑같이 해주면 14개가 나오고요. K가 6일 때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n의 개수, n의 값이 1부터 12까지 12개가 나와서 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되는 K 값은 3과 6 그렇기 때문에 합은 9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가조건을 보면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이걸 통해서 fk가 k이고 f'k는 2고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얘랑 얘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통해서 최소값을 0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복잡한 식부터 처리를 하면 이걸 px라고 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2배가 되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일 때는 2배가 되고 마이너스일 땐 0이 돼서 이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px 그래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g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px 곱하기 gx도 구해야 하는데요. gx 같은 경우는 2분의 k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2분의 k 위치를 나눠야 합니다. 2분의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분의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는 일단 0보다 작을 때 플러스인데 2분의 k보다 작으니까 gx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고 곱하면 여기는 gx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고 이 1보다 클 경우에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곱하면 플러스라서 이렇게 되고 적분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서 최소값이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분의 k가 1보다 클 때는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gx의 부호에 상관없이 0이고 여기도 2분의 k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구간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고 2분의 k보다 커지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서 최소값이 0보다 작은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안 돼서 2분의 k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복잡하니까 qx로 바꿔주면 이 안에 값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0,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2배가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원래 함수에서 플러스일 때는 0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를 바꿔가지고 2배가 된다.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g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gx를 곱한 거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0이고 2분의 k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고 qx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다가 2분의 k보다 커질 때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다가 여긴 0이니까 0 이렇게 보면 지금 최소값이 0이 아닌 지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분의 k가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0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다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k가 1이어야 한다. 즉 k는 2여야 합니다.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넣어주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G3의 최소값이고요. G3은 F3과 같기 때문에 fx를 구한 다음에 그 x에다 3을 넣어주면은 F3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식을 먼저 작성해보면 평행이동 한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쓰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x-2를 x로 바꾸면 치환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f 여기다 3을 넣어주게 되면은 f3은 5-a인데 이 5-의 최소값은 a가 루트 6일 때, 즉 정답은 5 빼기 루트 6이 됩니다. 6월 모의고사 공통 1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 로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로그 2분의 1 x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이 식에서 마이너스 5를 오른편으로 넘겨주고 로그 2분의 1 x 마이너스 3을 왼편으로 넘겨줄 건데 그 전에 로그 2분의 1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고쳐주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정리되고 여기서 로그의 성질을 적용시켜서 풀어주면 마저 계산해보면 이렇게 정리되고 따라서 x의 값으로 7과 마이너스 5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진수 조건에 따라 진수가 양수여야 한다는 점에서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고 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고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값은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7입니다. 6월 모의고사 공통 17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x는 6x제곱 플러스 2이고 f0은 3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주어진 f'x를 적분하면 fx는 이렇게 계산되고 따라서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여기서 c는 적분상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f0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C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C값이 3인 것을 fx에 대입해서 f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먼저 fx는 2x의 세제곱 2x 플러스 3으로 나타나고 f2는 따라서 2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3입니다. 6월 모의고사 공통 18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수열의 분배 법칙, 즉 더승의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 또 A가 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들을 앞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열의 공식 중 자는수의 거듭제곱의 합, 이 공식을 사용해서 수열을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의 값은 9이기에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 여기서는 2분의 9 곱하기 10 따라서 이 식은 a 곱하기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 빼기 10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은 120 여기서 양변에 10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2분의 9로 묶어서 계산해보면 그리고 양변에 9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입니다. 6월 모의고사 공통 19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속도가 0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속도 함수를 0에서 3 사이일 때를 인수분해해보면 t는 -1 또는 t는 2가 나오는데 여기서 0에서 3 사이라고 했으니까 t는 2만 됩니다. 따라서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t는 2에서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도 함수에서는 3보다 클 때는 t의 값이 이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t의 값이 3 더하기 k분의 4가 나오므로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3 플러스 k분의 4 즉 원점에서 출발한 점 P의 시각 t는 3 플러스 k분의 4에서의 위치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3에서 속도의 함수는 달라지므로 이렇게 나누어서 더해주면 이렇게 계산되고 마지막에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k분의 8는 2분의 1에서 k는 1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6입니다. 6월 모의고사 공통 20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두 자연수 a, b가 5 이하라고 하였고 함수 y는 a sin x 플러스 b와 세 직선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의 경우를 나눠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b가 1인 경우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 중에서 x는 파이와 y는 1의 직선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y가 3일 때는 만나는 점이 두 개여야 하는데 따라서 이 사이에서 여기에 두 점을 가짐을 볼 수 있고 그래서 a 플러스 1이 3보다 커야 하며 a가 2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a, b의 순서쌍을 보면 3, 4, 5, 1, 1, 1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2인 경우에서는 먼저 직선 x는 파이를 그어주면 만나는 점이 하나가 생기고 y는 1과 y는 3에서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2에서 떨어진 거리가 둘 다 1씩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안 만나고 하나가 두 개가 만나는 형태는 가질 수 없고 둘 다 하나씩 만나는 이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a 플러스 2라는 점에서 a 플러스 2가 3, 즉 a가 1이 되고 순서상 a, b는 1과 2, 이 한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b가 3인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선 x는 파이와 y는 3일 때는 확실하게 그어줄 수 있고 여기서 만나는 점이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남은 y는 1, 이때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겨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기는 이 구간, 즉 여기에서 벌어져야 함을 알 수 있고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등호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를 다시 써보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1보다 작아야 하고 즉 a가 2보다 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상 a, b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b는 4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는 파이인 직선은 확실하게 그려줄 수 있고 만나는 점이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 y는 1과 y는 3에서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여기 사이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항상 두 점이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y3과 y1은 y3은 여기서 위치하고 y1은 만나지 않아야 함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1과 3 사이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는 1과 3 사이고 따라서 여기서도 a, b의 순서쌍을 구해보자면 2, 4 한 가지임을 알 수 있고 b가 5인 경우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x는 파이일 때 확실하게 그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1, y는 3일 때가 여기에서 두 점을 가지므로 여기의 값을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b가 4일 경우와 똑같이 풀면 됩니다. 1과 3 사이, 즉 a가 2와 4 사이. 따라서 a, b의 순서쌍은 3, 5 한 가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구한 수소쌍들을 보면 이렇게 있고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여기서 8 그리고 여기서 3 따라서 이 곱은 24 답은 24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 가의 조건을 살펴보면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값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라고 하였으므로 f'x는 해당 개형을 가짐을 추론해 볼 수 있고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였으므로 다음 범위의 x값 내에서 a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최대값이 2라고 하였으므로 다음 표시하는 영역의 x값이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fx의 극소의 x값 중 하나가 2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조건 나를 해석해보면 집합 fx는 k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형을 살펴보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개형은 불가합니다. 여기선 2개고 여기선 3개고 그 사이에선 4개인데 최소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개형을 살펴보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개형도 불가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개형이 모두 불가하기 때문에 fx는 세 번째 개형을 가짐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개형도 두 가지로 나누어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해당 개형과 두 번째는 이를 좌우 반전한 형태의 개형입니다. 이때 f0은 0이고 f'1은 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개형을 파악하여 주면 두 번째 개형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일 때 f0은 해당 네의 함수값을 가질 텐데 이는 모두 3분의 8보다 큰 값이므로 f0은 0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쳐도 f0의 함수값은 모두 3분의 8 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개형이 옳은 개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f'x의 근을 2와 1만 알 수 있고 해당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므로 여기서 f2는 3분의 8이라는 조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1과 2만 f'x의 근으로 알고 나머지 한 근을 모르기 때문에 한 근을 k라고 하여 주겠습니다. 그러면 1k거나 혹은 1k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f'x의 식을 세워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모두 풀어주고 이를 적분하여주고 적분상수 C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의 조건에서 F0은 0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C가 0인
F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의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아까 계형 조건에서 구해낸 f2는 3분의 8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대입하여 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해당 수를 소거해주고 양변에 모두 8로 나누어 식을 정리해주면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fx의 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구하는 것은 f3이므로 3을 대입하여 주면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이 문제의 정답은 15가 나오게 됩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공통 22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2는 마이너스 A1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주고, 이 조건을 모두 확인해 주면 저희는 이 조건에서 루트 n 이 자연수이고 라는 말에서 제곱수를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15항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곱수를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A1을 K라는 미지수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나열하여 보면 A1의 항은 K, 마이너스 A1, 이 A2라고 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4가 제곱수이므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의 K 플러스 2라는 향이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A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 즉 AN이 양수일 경우 위의 값이 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그 반대의 경우인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밑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6, 7, 8은 제곱수가 아니므로 6, 7, 8만큼의 4번을 더해주면 A9의 값은 K 플러스 6 또는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또한 제곱수이므로 각각에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K 플러스 6이 0보다 큰 경우 K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 따라서 4K 플러스 3과 K 플러스 7,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을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K 플러스 7인 경우에서도 마이너스 K 플러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 경우로 2K 플러스 4와 마이너스 K 플러스 8인 경우 총 4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범위를 모두 구하여 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이를 앞전 범위와 결합하여 생각해 주면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은 K 값을, 두 번째 경우는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K 값을, 세 번째는 2와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K 값을 가져야 함을, 마지막은 K가 7보다 크거나 같은 K 값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15의 값은 1이고 11부터 14까지는 제곱수가 없기 때문에 한 칸씩 역행하여 생각해주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A10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방정식을 풀어주면 첫 번째 방정식은
4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라고 하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는 마6과 2 사이의 값이 맞으므로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k 플러스 7이 마이너스 4라고 하였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옳습니다. 또 세 번째를 살펴보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k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4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탈락하였기 때문에 이 값은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마이너스 4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k는 1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는 범위의 성립하므로 옳게 됩니다. 따라서 A15항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1 곱하기 12이므로 23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3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면 4개의 숫자 1, 1, 2, 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 1이라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의 숫자 4 팩토리얼 분의 같은 것이 있는 개수 2 팩토리얼을 하면 4 곱하기 3으로 답은 12가 되게 됩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4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PA 여사건은 6분의 5, PA 합집합 B는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반 사건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으로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그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 여집합은 6분의 5라고 하였기 때문에 PA는 1-6분의 5를 한 6분의 1임을 알 수 있고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는 6분의 1 더하기 PB는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풀어주면 PB는 12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PB의 여집합은 1에서 PB를 뺀 1-12분의 7인 12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게 됩니다.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2의 5승의 전개식에서 x 6승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 다항식에서의 전개식에서 1번항을 구해보자면 5cr 곱하기 x제곱의 얼승 곱하기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얼이라는 것을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보자면 5cr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얼 곱하기 x제곱 x2얼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식에서 x6승의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 x6승의 항은 얼은 3일 때이기 때문에 개수를 여기 식에 얼을 대입해서 개수를 구해보자면 5c3 마이너스 2의 5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4 따라서 4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5번의 답은 40입니다. 문자의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문자 B가 한 개만 포함된 문자열이 선택될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먼저 이거의 큰 식을 좀 세워보자면 문자 A가 한 개 포함된 경우 더하기 문자 B가 한 개 포함된 경우 해서 문자
A, B가 모두 포함된 경우를 빼주면 해당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좀 식으로 써보자면 얘는 PA, 기호로 나타내면 PA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PB 얘는 P와 A, PAB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A 플러스 AB 빼기 교집합 여기서 PA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 값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문자 A가 나열될 때 한 곳을 선택하고 BCD를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한 경우의 수는 3의 3승입니다. P의 B 또한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의 교집합을 구하려면 먼저 전체의 경우 수는 똑같고요. A, B가 나열된 두 곳을 선택하고 나열한 경우의 수 그리고 그 CD를 중복 허락해서 나열한 경우의 수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64분의 27이고 얘는 16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모두 계산을 해보면 B 플러스 B 64분의 27 플러스 64분의 27 마이너스 16분의 3 따라서 정답은 32분의 21이므로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가 적혀져 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입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여집합을 사용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경우 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원순열을 사용해야 하는데 6개의 의자 중에 1개를 빼서 순열을 구하는 것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 그리고 이웃한 의자에 적힌 수의 합이 11일 때를 구하는데요. 이것은 의자에 적힌 수가 5와 6일 때를 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와 6을 하나의 의자로 생각해서 5개의 의자의 배열을 원순열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5에서 하나를 빼주고 순열을 구해주면 24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개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을 빼주면 총 이웃한 의자에 적힌 수의 합이 11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의 경우의 수인 120 빼기 이웃한 의자에 적힌 수의 합이 11인 경우의 수 48을 해주게 되면 72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1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하는데 처음에 3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1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습니다. 위의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았을 때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을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모두 앞면에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 이 뜻은 모두 앞면 경우의 수와 모두 뒷면의 경우의 수 분의 모두 앞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기 근데 동전의 번호를 임의로 부여해 보겠습니다.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 4번 동전.
저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모두 앞면일 경우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면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마지막 4번 동전이 처음에 혼자 뒷면이기 때문에 4번 동전이 있어야 합니다. 4번 동전을 뒤집고 하면은 1번 동전, 1번 동전, 2번 동전, 2번 동전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4번 동전을 뒤집고 1번, 1번, 4번, 4번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4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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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4번만 계속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는 32 곱하기 2팩, 2팩, 5팩 그리고 3C1 곱하기 3팩, 2팩, 5팩 3C1 곱하기 5 그리고 이거 마지막은 1개 그래서 따라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하면 90 플러스 30 플러스 15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36까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모두 뒷면인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모두 뒷면의 경우의 수는 1번, 2번, 3번, 1번, 1번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4번 이렇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기 경우의 수는 3C1 곱하기 3팩 그리고 밑에 거는 2팩, 5팩 이기 때문에 이거의 모든 합은 60 플러스 60 따라서 120 하면은 답을 구해보자면 이것을 구하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두 앞면 모두 뒷면 의 모두 앞면은 136 플러스 120분의 136 즉 256분의 136이기 때문에 32분의 27 따라서 정답은 1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29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각각의 공은 흰 공 또는 검은 공 중 하나이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를 꺼낼 확률을 P,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낼 확률을 Q, 검은 공 2개를 꺼낼 확률을 R이라 하자. P는 Q일 때 60R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흰 공의 개수를 X개, 검은 공의 개수를 40-X개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P는 Q일 때라는 조건을 활용할 건데요. P의 확률을 구해보자면 40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만을 꺼내야 하니까 XC2가 분자에 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Q의 확률을 구해보자면 Q는 40C2분의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를 꺼낸 확률이기 때문에 XC1 곱하기 40-XC1인데 XC1은 X니까 간편하게 X 곱하기 40-X라고 쓰겠습니다. 분모가 같으니 약분을 해주고 X 곱하기 X-1 나누기 2는 X 곱하기 40-X라고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흰 공의 개수고 흰 공 2개를 꺼낼 확률 P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변을 모두 X로 나눠줄 수 있고요. 정리를 해주면 3X는 81, 따라서 X는 27이 됩니다. 이제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모두 알았으니 확률 R을 구합시다. R은 40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뽑을 때 검은 공 2개만을 구하는 확률인데요. 검은 공의 개수가 13이기 때문에 13C2가 분자에 와야 합니다. 이를 계산해주면 13 곱하기 12 나누기 2 나누기 40 곱하기 39 나누기 2인데 나누기 2가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약분을 해주면 3, 4, 10이 되어서 따라서 R은 10분의 1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60r을 구해주면 60 곱하기 10분의 1이기 때문에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30번을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 x의 원소가 5가지 뿐이고 가조건에서 함수값에 대한 합이 있으니 먼저 대입하는 방법을 통해 조건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함수값으로 가능한 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함수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되면 더한값이 마이너스 4가 돼서 원소값이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 함수값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0, 1, 2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해 조건에 대해 x가 마이너스 1, 0, 1, 2인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f-1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고 f0은 모두 가능하고 f1은 2가 될 수 없고 f2는 1과 2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여기서 규칙성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두 가능한 0을 기준으로 대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향후 풀이가 훨씬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fx는 f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중복조합이고 OH5로 계산을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126이 나옵니다. 지금 이 나 조건에서의 부등식이 작거나 같다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그 외 x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마이너스 2를 함수값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불가능한 상황들 중에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같이 이 위 상황들을 잘 분석을 해주면 2와 1을 함수값으로 갖는 경우에 대해서 밑의 경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들에 대해서 경우를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2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서 제일 크거나 같은 값이 마이너스 2를 함수값으로 가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다른 함수값이 모두 마이너스 2가 되어 경우의 수는 1이 됩니다. 두 번째로 f-2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서는 이 마이너스 1, 0, 1, 2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의 함수값보다 모두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계산해주면 4팩분의 5팩, 곧 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f-1이 마이너스 2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f-1이 마이너스 2면 그 5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은 모두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되고 f-2는 5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11에서 겹치는 경우의 수를 제해보겠습니다. f-2가 f-1과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 곧 첫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이 겹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앞이 모두 다 마이너스 2인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남은 함수값은 모두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돼서 경우의 수는 1입니다. 다음으로 f-2는 마이너스 1이고 f-1은 마이너스 2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서 똑같이 여기 남은 다른 함수값들은 모두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경우의 수는 2라서 이 상황의 경우의 수는 총 9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대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앞에 부분이 9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도 9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 126에서 중복이나 불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제외한다면 18을 빼게 되는 것과 같아 답은 108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벡터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좌변을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를 정리해주면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 k의 값은 4가 됩니다. 6월 모의고사 기하 24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위의 한 점에서 근접선에 대해 y절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점 3,루트는 타원 위의 점이므로 좌표를 대입하면 b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좌표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식을 풀이하면 b제곱을 10이라는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타원 이하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은 임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다음 식을 정리하면 y절편은 2루트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p 벡터 빼기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가 같을 때 p 벡터 빼기 b 벡터의 최소값을 찾으라 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좌변에서 p 벡터 빼기 a 벡터의 크기가 b 벡터와 같다 하였으므로 p 벡터가 움직이는 점들의 집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 중 b 벡터와 가장 가까운 점이 점에서의 p 벡터 빼기 b 벡터가 p 벡터 빼기 b 벡터 크기의 최소값이 되므로 요 점에서 p 벡터가 요 점일 때 p 벡터 빼기 b 벡터가 최소가 되고 그 p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는 3루트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 기하 26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쌍곡선에 대해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x이므로 a는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쌍곡선의 한 초점 c,0에 대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하므로 c는 위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정리해주면 루트 2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PQ의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점 P의 좌표는 루트 2a,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점 P가 쌍곡선 위의 점이므로 점 P의 값을 쌍곡선에 집어넣어 확인해 주게 되면 a제곱분의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4의 제곱은 1이므로 a의 값을 a제곱은 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관계식들에 의해 b제곱도 16임을 알 수 있고 c제곱의 값은 3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여 계산해주게 되면 답은 64, 3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주어진 포물선은 초점이 F이고 준선이 AB이기 때문에 선분 PF'과 FF'의 길이는 같습니다. 따라서 선분 PF'과 FF'을 미지수 2K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포물선이 직사각형에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선분 SQ를 그어준다면 이는 선분 FF'을 수직 이등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직 이등분하는 점을 M으로 설정한다면 선분 FM의 길이는 K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S는 포물선 위의 점이므로 준선으로부터의 거리인 AS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인 FS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 AS는 아까 찾은 2K와 K를 더한 3K가 되고 이는 선분 FS의 길이와 같습니다. 저 직각삼각형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FSM을 따로 크게 확대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선분 FS가 포물선의 정의에 3K임을 알 수 있었고 FM이 K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2루트 2k가 됩니다.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미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3k 더하기 3k인 6k가 되고 높이는 2루트 2k의 2배인 4루트 2k가 됩니다.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미지수로 표현하면 24루트 2 곱하기 k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32와 문제에서 같다 하였으므로 k제곱은 3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k는 루트 3분의 2이고 구하고자 하는 값인 f'의 길이는 2k이므로 이는 루트 3분의 4이고 정리해주면 3분의 4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 기하 28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하는 값을 보니 AP 벡터와 BQ 벡터의 내적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AP 벡터와 BQ 벡터를 구하면 됩니다. 먼저 OP 벡터의 크기가 1일 때 P는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BQ 벡터의 크기가 3이라는 것에서 Q는 B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위의 점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분 AP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AP의 QA 더하기 QP는 AP 벡터의 2배의 QM 벡터를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식을 바꿔 쓴 거죠. 그러므로 삼각형 QMP와 삼각형 QMA는 합동입니다. 따라서 QP 벡터의 최소값은 AQ 선분 AQ의 최소값, 즉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Q의 좌표는 1,-2이므로 BQ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점 P의 좌표를 모르니까 미지수로 A, B라고 설정해 봅시다. 이때 M의 좌표를 A와 P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AP와 QM을 내적한 값이 0이므로 내적을 직접 식을 집어넣어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OP 벡터의 크기가 1이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고 1을 위의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A는 2B 플러스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온 식을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1 관계식에 넣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b는 0이거나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이때 AP 벡터의 크기가 0보다 크죠? 따라서 b가 0일 순 없습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분의 4임을 알 수 있고, 이때 a는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를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AP 벡터도 구할 수 있고, 위에서 구한 BQ 벡터와 AP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주면 답은 5분의 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은 2차 곡선 문제인데, 먼저 요 도형이 절대값 형태로 나타내어져 있으므로 그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y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는 절대값 안의 값이 반대로 나올 것이므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 a제곱분의 x제곱, 즉 a제곱은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포물선이 나오면 알 수 있고요.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클 때에는 절대값 안의 값이 그대로 나오게 돼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이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한 값을 바탕으로 이것을 한번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요 사이에는 이러한 형태의 타원이 하나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a,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1. 요 위와 아래에서는 등호는 그냥 여기 포함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쌍곡선이 양쪽으로 생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을 봤을 때 X축 상의 두 점 C와 D에 대해서 이 타원 위의 점 P를 설정했을 때 그 사이의 거리를 더한 값이 루트 5로 일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P가 이제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정하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C와 D가 각각 그 타원의 두 초점이 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되고, 이제 이 더한 값이 요 D와 PC를 더한 값이 이제 타원의 긴 반지름의 길이와 같으므로 루트 5는 2a가 되고, a는 여기서 2분의 루트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원의 초점의 좌표가 C제곱은 요 a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 값과 같으므로 4분의 5 빼기 1 해서 4분의 1. 즉, C의 좌표 또한 2분의 1로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의 좌표는 0,2분의 3이 되고, B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므로 요걸 그림 위에 나타내주면 A가 0,2분의 3, B가 0,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그 쌍곡선의 식에서 a제곱 더하기 1은 4분의 5 더하기 1, 즉 4분의 9가 돼서 2분의 3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가 각각 이 쌍곡선의 초점이 됨을 또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곡선 위에 점 Q가 있으므로 Q를 임의로 하나를 잡아주고, AQ가 10이라고 했고 삼각형 ABQ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일단 AB의 길이는 3이고 AQ의 길이는 10,
그리고 이제 쌍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BQ에서 AQ를 뺀 값이 AB가 각각 초점이므로 요 길이인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Q의 길이는 12가 돼서 삼각형 ABQ의 둘의 길이는 2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곡선의 개념과 평면 벡터의 개념이 결합돼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에서 초점의 좌표가 주어졌고 주축의 길이가 주어졌으므로 이것을 먼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제 초점이 각각 5, 마이너스 5고 5랑 마이너스 5고 주축의 길이가 이렇게 6인 포물선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f 5,0 f 프라임 마이너스 5,0 그리고 이제 주축의 길이를 알고 초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면 9분의 x제곱은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은 1 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쌍곡선 위에 점 P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PF 사이의 거리가 PF 프라임 사이의 거리보다 가까우므로 대충 P를 임의로 여기 1사분면에 하나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식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식을 밑에 빼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식을 관찰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값은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이고 여기 두 개가 방향이 있는 벡터 값이므로 이 벡터의 방향과 이 벡터의 방향이 일치해야 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 F'P를 그렸을 때 Q가 그 사이에 어딘가 이 직선 위에 존재하여야만 요 방향과 요 방향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요 방향이 이제 일치함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두 개의 한번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을 한번 비례식 형태로 나타내 보면 요 크기의 b가 5대 fp의 크기에 1을 더한 값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식에 대한 해석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쌍곡선의 성질이니까 한번 쌍곡선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fp의 크기가 요 직선의 요 선분의 길이가 될 것이고 쌍곡선의 성질에 의해 요 f'p는 fp의 값에 6을 더한 값과 같게 여기 전체의 길이가 fp 플러스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요 식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요 값 두 개를 더한 값이 fp 더하기 6이므로 각각 f'q의 길이가 5이고 qp의 길이가 fp 절대값 더하기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구해보면 점 a-9,3에 대해서 aq의 그 크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대충 a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AQ를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AQ를 AF' 벡터와 F'Q의 벡터로 분해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F'의 크기는 5로 일정하고 F'Q의 길이도 5로 일정하므로 요 두 개의 선분이 기울기가 일치해서 일직선이 될 때, 즉 Q가 요 지점에 찍힐 때 이 합이 10이 돼서 최대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Q의 그 크기의 최대값은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육모 23번 해설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꼴이 0분의 0 꼴이므로 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6의 n승을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3의 n승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2의 n승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밑이 높은 3의 n승만을 살펴보면 2분의 1분의 1로 앞에 개수가 나타나므로 위아래 똑같이 2씩 곱해주면 답은 2가 됩니다. 6모 24번 해설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는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미분이 되지만 y는 미분이 되고 dx분의 dy가 곱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dx분의 dy는 해당 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주어진 좌표를 입력해보면 여기서 사인 파이는 0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므로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3, 답은 3번이 됩니다. 6월 모의고사 미적 2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수와 수렴함을 할 수 있습니다. 급수와 수렴을 하려면 안에 함수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해야 하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2n 제곱 더하기 1 3n 제곱 마이너스 n 2가 는 0으로 수렴함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0이 수렴하는 숫자이고 2n 제곱 더하기 1 2n 제곱 더하기 1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n은 수렴함으로 an은 발산이 아니고 수렴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가 2분의 3으로 수렴함으로 an-2분의 3은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따라서 2분의 3으로 수렴함을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제곱해주면 되므로 4분의 9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an은 2배를 곱해주면 되므로 3입니다. 따라서 4분의 9 더하기 3은 4분의 21로 답은 3번입니다. 6월 모의고사 미적 2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a x좌표와 y좌표를 t에 관해서 나타내 주겠습니다. a의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은 t 정리해 주겠습니다. 2를 넘겨주고 ln을 씌워주고 t가 양수라서 바로 씌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a는 양수이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a의 x좌표는 루트 ln t 플러스 1,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y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주자면, b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주자면, b의 x좌표는 b로 두면 제곱 마이너스 1t 5t 2의 b제곱은 5t 더하기 1 이므로 b의 좌표는 루트 ln 5t 플러스 1 5t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ABC의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한다 했는데 ABC의 삼각형의 넓이는 B와 A의 X좌표 마이너스 한 길이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준 다음에 B의 Y좌표까지 곱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와 A의 X좌표를 빼줘서 루트 ln 5t 플러스 1 여기 루트 ln t 플러스 1 곱하기 B의 Y좌표 5t 곱하기 2분의 1이 ST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리미트 t가 0에 오국하려고 할 때 t 루트 t분의 ST임으로 2분의 5t 는 우선 t는 수렴 이거 약분이 되고 2분의 5는 수렴하니까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편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여기 5를 곱해주고 여기 5를 똑같이 곱해주면 이 부분이 1로 수렴함으로 루트 5로 수렴함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1로 수렴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분의 5 곱하기 루트 5 마이너스 1 2번입니다. 유혈보기사 미적 2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려야 할 부분 먼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그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y는 ax 제곱에서 a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y는 ax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면 알 수 있습니다. t가 양수이므로 점 a의 좌표를 잡아주면 t, t는 여기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a에서의 접점을 그려주면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a에서의 접선에서 수직인 점의 직선은 이렇게 나타낼 것입니다. 직선 L을 t의 형태로 나타내 드리겠습니다. ax의 제곱을 미분하면 ax ln a입니다.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통해 직선 L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우선 a를 나타내고 구할 수 있고 기울기는 a에서의 기울기이므로 t에 t를 대입해서 at ln a 이를 직선 L로 대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A를 지나고 직선 L에 대해 수직이므로 직선 L에 대해 수직이면 두 수직인 직선 길이의 기울기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므로 이 직선이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고 점 A를 지난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직선의 y좌표를 구해줘야 하므로 y 값에 0을 넣어줘서 풀어내면 보기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at ln a를 곱해줘서 t를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b의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나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이 ab분의 ac 값입니다. ab분의 ac 값인데 보시면 되게 식이 복잡하게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x좌표 길이 빼주고 제곱해주고 또 y좌표 길이 빼줘서 제곱한 다음에 그걸 더해서 루트 씌워줘야 하므로 되게 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관점으로 본다면 AB 대 AC는 이거 대 이거와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따로 구해주겠습니다. 먼저 이 길이를 구해드리려면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주면 되므로 A, DNN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해주면 A의 x좌표이므로 T입니다. 문제에서 A, B분의
AC를 곱해줄 수 B분의 AC를 구하라 나와 있으므로 이거분의 이걸 해주자면 ATLNA분의 T입니다. 이 함수가 T는 1에서 최대이므로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T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합니다. 이 함수를 목셈 미분법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분모를 제곱해준 다음 분자를 미분해주고 분모를 그대로 곱해준 다음에 빼서 분자를 그대로 주고 분모를 곱해줘야 되는데 AT LNA를 미분할 때는 LNA는 상수 취급이 되고 AT 곱하기 AT를 곱셈 미분법 해주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AT LNA 곱하기 AT이고 뒤가 미분에 똑같으므로 곱하기 1을 해줍니다. 앞에 LNA가 곱해져 있었으므로 LNA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곱해주면 2 곱하기 AT 곱하기 LNA 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제 T는 1을 대입해 주겠습니다. 분모는 0이 되는데 관계가 없으므로 분자에만 대입해서 0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A제곱 LNA 빼기 2A LNA 제곱이 0이 나와야 합니다. A제곱 LNA는 나눠주겠습니다. 1 빼기 2 따라서 2 LNA는 1이고 LNA는 2분의 1로 A는 2의 2분의 1승이며 루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평가 업무의 우선 미적분 28번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고 실수 t에 대해 fx는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였습니다. gt가 t는 12에서만 불연속일 때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먼저 gt가 언제 불연속인지를 알기 위해 fx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a 플러스 1일 때 함수가 접함을 할 수 있고요. fx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 x는 x-a-2의 제곱 플러스 2의 x-a-2가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값은 x가 a 플러스 2인 것과 x-a-2가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a에서도 극값을 가지게 되는데 x는 a와 x는 a 플러스 2에서만 극값을 가지는데 a 플러스 1일 때가 극소이기 때문에 a에서는 극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x가 a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함수가 a보다 작을 때는 fa는 4,2a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gt가 불연속인 점을 알아보면 t가 음수 직선과 만날 때는 직선의 x값이 gt값이 되므로 직선과 계속 만나는 t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gt는 연속임을 알 수 있고 그러다가 더 이상 직선과 만나지 않는 극대 값일 때 gt가 불연속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극대보다 약간 작을 때는 직선의 x값, 직선이 극대보다 약간 클 때는 이 a보다 큰 값의 f의 x값이기 때문에 이 직선 극대 값일 때만 gt가 불연속임을 알 수 있고 이때의 t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2의 2승이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라는 값을 구해보면 이고 이를 간단하게 대입을 해주면 분차는 G'0이고 분모는 G' 48 2의 6승이 나옵니다. 먼저 G'0을 구하려면 이 x가 0보다 작을 때 조금 클 때 이때 0일 때는 직선과 만나는 gt이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직선의 x좌표가 gt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직선의 x값 y는 x를 대칭시킨 값임을 알 수 있고 그
그 말은 이 직선의 역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선의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기울기가 서로 역수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가 2a승이면 걔의 역함수의 기울기는 2의 마이너스 2a승일 것입니다. 따라서 G'0은 2의 마이너스 2a승임을 간단히 알 수 있고 G'48 2의 6승은 먼저 a 이상일 때의 함수를 편의상 hx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t가 12보다 클 때는 gt는 h 인버스 t일 것입니다. 따라서 g의 ht는 t라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걸 미분해주면 ht는 1. 따라서 ht가 48, 2의 6승이 되면 t는 a 플러스 6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g 프라임 48, 2의 6승은 h 프라임 a 플러스 6분의 1입니다. 이때의 f 프라임 값이 h 프라임 값과 같기 때문에 거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 2의 a 플러스 6승 16 플러스 8 이게 되겠네요. 분의 1이기 때문에 아까 2의 2승은 3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72 2의 6승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72 2의 6승분의 1이 들어가면 될 거고요. 또 2의 a승이 3을 넣어주면 9분의 1 곱하기 72 2의 6승이 구하는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8의 2의 6승이 구하라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이어서 6월모 요사 미적분 29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그때 hx가 구간에 따라 정의되었으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습니다.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b에서 gx가 미분 가능하다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두 가지 값을 추론할 수 있는데 먼저 fb는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c 그리고 f'b는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c 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먼저 fx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살펴봐주게 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이기 때문에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통분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 분모는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큰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가 f'x의 부호를 결정하고 그려주게 되면 0과 1에서 접하며 0 이상인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b가 마이너스 f'b 마이너스 c와 같다는 것은 f'b 플러스 f'b 마이너스 c가 0과 같다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의 두 점의 값을 두 함수 값을 더한 게 0이라는 건데 여기서 도함수의 부호가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한 게 0이려면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는 1, c는 1인 것을 무리 없이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도함수를 그러면 이제 b와 c를 알았기 때문에 이를 1번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 f1은 마이너스 f0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ln 2 플러스 a가 a
마이너스 a이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ln 2이고요. 이 값을 p, 따라서 p는 3분의 7, q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값에 30을 곱해주면 70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답은 55인 것을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10분의 루트 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탄젠트 x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x좌표를 순서대로 나타나는 걸 an이라는 수열로 나타내는데, 그래프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계속될 거고, 극한으로 가는 걸 생각해보면 an 플러스 1이랑 이 함수의 10분의 루트 x는 미분을 해주게 되면 10분의 1 2루트 x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면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수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차이가 결국은 나중 되면 직선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할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파이임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이로 수렴한다는 거는 리미트 n은 무한대 an분의 an 플러스 1 또한 1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주어진 이 극한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탄젠트 바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탄젠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탄젠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an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 an 플러스 1 탄젠트 an입니다. 여기서 탄젠트 an은 10분의 루트 an이고 탄젠트 an 플러스 1은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10분의 루트 an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분의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an입니다. 간단히 하기 위해 분모와 분자의 100을 곱해주면 루트 an 플러스 1분의 10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0 루트 an이 되고요. 그러면 an 세제곱 탄젠트 제곱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n 세제곱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분의 10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0 루트 an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식을 정리해주기 위해 제곱근을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100 플러스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n 분의 10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됩니다. an을 안에 넣어주게 되면 an의 2분의 3승이 되므로 얘는 an 루트 a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분자가 얘는 파이로 가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값을 적절히 나눠주게 되면 10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분의 an 분의 100 플러스 an 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 플러스 1 루트 an 분의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걸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얘는 파이로 수렴하게 되고 얘는 1 얘는 0 얘도 1 얘도 1이기 때문에 전체 제곱이죠.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1분의 10파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25 파이이고 그거의 파이 제곱이고 그거의 파이 제곱분의 1만큼 곱했기 때문에 파이 제곱분의 1까지 해주게 되면 답은 25임을 알 수 있습니다.